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아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학년 2학기 교과서가 이제 사회교과서가 모두 다 한국사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한국사라고 하면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 여기 역사가 되겠는데, 이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가 뭐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록이 만약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역사 이전, 기록이 있기 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자죠. 그러니까 문자가 있기 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선자가 이제 먼저, 역사 이전에, 역사보다 먼저 있었다 해서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 이유가 바로 이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록된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사서로 가장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게 이제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 그리고 이제 뭐 정사는 아니지만 이제 삼국유사.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좀 더 이제 권위가 있는데,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초의 국가가 바로 뭐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세웠느냐, 당군 왕검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당군 왕검이 세웠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당군 신화,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마름만 먹고 있다가 당군 왕검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웅녀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이 신화적인 것을 이제 역사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신화가 나왔느냐, 신화 자체가 괜히 나온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뭐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정식 이름은 조선입니다. 이 고는 옛고자예요, 옛고자. 그러니까 현재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자를 붙인 거고, 엄밀히 말하면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준왕 때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되게 혼란했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 이제 한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세워지는 과정에서 혼란한 가운데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으로 옵니다. 이제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조선으로 오는 거죠. 고조선으로 오면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이제 준왕이 마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만에게 땅을 이제 줍니다. 근데 문제가 이 위만이 힘을 키워서 나중에 준왕을 몰아내죠. 공격해가지고 준왕을 몰아냅니다. 이 준왕은 나중에 저기 남쪽으로 갔다고도 하는데, 이제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 위만이 이제 나라를 세우죠. 이걸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만조선과 구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또는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세울 조선과 구분해서 부른다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고조선에는 흔히 위만조선까지 보통 고조선이라고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한나라, 중국 한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대제국이라고 할 만한 이런 한나라에 의해서 위만조선이 망합니다. 위만조선이 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가 없다가 이제 천천히 여러 가지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여나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라들이 이제 크게 세 개의 나라가 크게 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진 않은 이제 백제, 신라입니다. 이 세 개 국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삼국시대라고 하죠. 삼국시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누구는 사국시대라고 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안타깝지만
보통은 그냥 삼국시대라고 부르죠. 가야 같은 경우는 결국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백제, 신라한테 결국은 흡수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같은 경우 나중에 고구려한테 흡수되고, 이 삼국시대가 이제 쭉 이어온 게 아니라, 이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국가가 이제 되게 강성했는데, 사실 최근 처음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건 백제. 그러다가 고구려가 힘을 키우면서 이제 다시 세워진 것,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나중에 성장해서 패권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 게 오늘날 서울 지역, 이제 한강 유역이 되겠죠. 한강 유역이 되게 중요했는데, 어쨌든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고 이 고구려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고 흡수합니다. 다 흡수한 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신라가를 흔히 뭐라고 이 이후에 그냥 신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예매한 게 이제 고구려 유민 중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고구려를 잇는다는 의미로 또 나라를 세워요. 발해라고 하는 국가여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통일신라라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통일신라만 불렀는데 요즘은 이때를 통일국가가 아니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 위에 발해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랑 숙잡았다고 뭐 신라를 뭐 욕하기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예매한 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같은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신라를 마냥 욕하기는 좀 예매한 것 같긴 해요. 자, 넘어와서 이 통일신라도 이제 뭐 언제나 어느 나라든 결국은 뭐 사라지기 마련이죠. 힘이 약해지고, 발해도 이제 뭐 화산이 폭파했다서 망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발해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한테 이제 멸망당합니다. 통일신라 같은 경우 나중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다시 나라가 분리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이제 뭐 신라가 원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궁예라고 하는 사람, 이제 중이 세운 이제 후고구려, 또는 이제 나중에 뭐 이름을 바꿔서 태봉이라고도 부르는데, 태봉 말고도 또 뭐라고도 부릅니다. 뭐 마한을 뭐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또 무슨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는 이제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견훤 또는 진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후백제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전주, 그 당시에는 이제 완산주라고 불렸던데, 이제 그쪽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걸 이제 나라를 세워서 이제 했는데, 결국 누가 승리를 했냐면, 이 태봉이 있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세웁니다. 왕건. 이제 궁예는 쫓겨났고요. 워낙 사람을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가, 아내도 죽이고 막 사람을 죽이더니 결국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후국은 사라진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였다고 하니까 이거 오타네야. 왕건이 아니라 왕건. 자, 그래서 이제 고려에 세운 왕건이 사실상 삼국을 통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혼이 왕건을 압박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사라지고, 신라도 고려 왕건한테 스스로 기부해서 스스로 나라를 들어 바쳐가지고 왕건이 나라를 통일됩니다. 이때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통일국가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고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꽤 한 400년인가 이제 나라가 이어져 왔는데, 뭐 역사 공부할 때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이제 뭐 크게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잠시만요. 어디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이민족의 침입을 중심으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문화재나 이런 고려의 기술 문화도 있는데,
일단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 그 우리 다레를 멸망시킬 때 거란이라는 민족이 이제 침입해 옵니다. 이 당시 이제 거란은 이제 요나라였는데, 이 요나라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있던 오늘날 중국 한족이 있던 이제 송나라인데, 이 송은 나라는 크고 경제로 발전했는데 군사력을 좀 등한시했어요.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힘이 약했던 나라인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송하고 이제 적대 관계죠. 근데 이제 고려가 거란이랑 아니 송이랑 친하니까, 송나라랑 친하니까 이 고려하고도 이제 대결 모드가 된 겁니다. 3번 침입해 옵니다. 3번 침입해 오는데 뭐 어찌어찌 잘 막아내고 결국은 거란하고도 이제 화친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거란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민족이 이제 여진입니다. 여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금나라인데,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보다 더 화끈했죠. 송나라를 저기 중국 남쪽으로 쫓아냅니다. 남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남송이 되버리죠. 심지어 남송이 처음에 이제 금나라를 임금나라, 그러니까 상국으로 모셨다가 나중에 형제 관계로 바뀌게 되죠. 금나라가 형, 송나라 황제가 이제 동생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여진의 침을 받아서 이제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윤관이라고, 여기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강감찬 나중에 나오는데,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죠. 여진을 막아내고 하는데 결국은 여진족 힘에 다시 밀립니다. 뭐 아쉽겠지만 그 당시 여진은 정말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금나라 때 고려도 금나라를 상국, 윗나라로 이제 우리보다 위다, 우리가 신하나라다 해가지고 금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난 아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이제 원나라죠. 이 원나라랑 이제 싸우는데 총 뭐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섬나섬 강화도로 천도로 해가지고, 천도라고 하는 건 이제 수도로 옮기는 건데,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맞서 싸웁니다만은 뭐 결국은 한계가 있죠. 뭐 강화도는 어쨌는지 몰라도 다른 전 국토가 초토화 돼버리니까 이때 뭐 황룡사도 불타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가 불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고려가 이제 몽고의 이제 사위 국가가 됩니다. 부마 국가. 그 몽고의 공주랑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해야만 했거든요, 강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 몽고 원나라도 이제 망합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다 망했지만 이제 원나라도 힘이 약해져가지고 참고로 이제 남송은 몽고족 이 원나라에 멸망했고, 원나라도 힘이 약해지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거기 홍건적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 고려도 쳐들어오긴 했는데, 이 홍건적이라고 나중에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제 한족입니다. 한족. 이 친구들에 이제 몽고가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 친구들이 우리 고려에도 쳐들어왔다는 거고, 또 이제 그 당시 고려의 문제 중 하나가 일본 해적 애들이 막 쳐들어와서 고려가 되게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영웅이 누구냐? 이제 최영, 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을 막아냈던 뭐 이방실 뭐 장군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이성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슈퍼스타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중에 이제 이방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에 얽매여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최영하고 이제 이성계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최영은 나중에 이제 고려의 이제 우왕,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이제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살렸던 공민왕, 아쉽지만 이제 공민왕이 쓰러지고 이제 우왕, 근데 이 우왕의 장인입니다.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 사위. 그만큼 최영이 이제 이성계하고도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둘이 되게. 근데 이제 최영이 문제가, 이 당시에 이제 원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최영은 원나라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왜 갑자기 그 나쁜 몽고족을 지지하냐 할 수 있는데, 좀 시간도 오래되기도 했고, 좀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천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최영이 되게 분노해가지고 이제 명나라를 쳐야겠다 해서 하는데 이성계는 이때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일단 명나라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또 지금 여름철이라 좀 전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나갑니다. 이성계하고 누구랑 같이 가냐면은 이름이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어떤 장군이랑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조민우였죠. 조민우 장군이랑 같이 나가게 되는데 이 조민우 장군과 이성계가 갔는데 이제 위화로라고 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건너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최영 장군하고 우왕한테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겠다 허락해달라 했는데 끝까지 요동을 쳐라, 왜 안 가냐 이제 그래 버리니까 결국 이성계하고 조민우 상황이 어려웠던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조민우 장군도 찬성했던 일이니까 위화도에서 돌아갑니다. 회군을 하죠. 근데 이제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군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당시 서경 평양 쪽에 있었던 최영을 몰아내고 우왕도 몰아내고 이성계하고 조민우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제 우왕 이후에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 뭐 이성계 입장에서는 창왕을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조민우 장군이 되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창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창왕마저 쫓겨나고 이때 조민우 장군도 쫓겨나고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죠. 혼자서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공양이 공손히 양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손히 양보한 왕이란 뜻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단어인데 이제 이 공양왕 이후로 이제 고려가 망하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게 되고 이 태조 이성계를 위시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다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 정확히 말하면 가장 잘 알죠. 가까이 있고 기록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되게 잘 아는 나라인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크게 이제 건국과정은 아까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태종이 좀 더 중요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경우에 가장 많았죠. 뭐 과학적이라든가 이때 신하도 유명한 신하가 많았어요. 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장영실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박연 선생 같은 여러 가지 음악조 인물들이 많았고 이제 본인 장체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의 정치 사상은 이제 유교라고 하는데요. 아까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라면 조선은 유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유교에서 중요한 건 선비죠. 선비를 많이 길러냈던 이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이제 우리 교과서가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1학기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스킵되는 면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바로 나와요. 임진왜란이 뭔지는 다 알죠.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죠. 일본이 왜구가 아닙니다. 왜구는 일본 해적이고 일본 정규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 일본이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드디어 통일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통일을 했거든요. 이 전국 통일.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 후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 치면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해가지고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조선으로 쳐들어오는데 이 당시 조선이 뭐 아예 방어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이 좀 수상하니까 준비를 했는데 설마 그렇게 대군으로 쳐들어올지는 몰랐던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왕이 저기 우주까지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슈퍼스타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순신, 그리고 이제 육지의 권율 있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1등 공신 자리 받죠. 선무공신. 이제 싸움을 통해서 이제 공신 자리. 여기 원균도 포함되어 있겠는데 원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된 사람이니까 제외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또 뭔 일이 있었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 외자가 일본을 뜻한다면 이 호자는 저기 북쪽 오랑캐, 여기서 그 아까 고려시 때 나왔던 여진 친구들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후금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두 차례 쳐들어오는데, 하나가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두 번 쳐들어옵니다. 이때 정묘호란까지는 그냥 형 동생 관계였는데, 이제 병자호란에서 완전히 왕이 이제 이 후금의 황제한테 머리를 세 번 조아리는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될 뻔했죠. 그리고 이때 그 우리나라 그동안 섬겼던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조와 정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대단하게 많은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너무 좀 빠르게 좀 스킵된 감이 있어요. 이 정조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나왔죠. 이름이 이산입니다. 이산이라고 하는 분인데, 되게 먼치킨, 그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뛰어나고 활도 잘 쏘고 글도 잘하고 되게 괴물 같은 엄친아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조하고 정조가 이제 아들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에요. 이 사이에 사도세자라고 껴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영화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사도세자 같은 영화 같은 것도 한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조선 후기거든요. 후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망한 거 했을 때 이제 뒤쪽에 속한다는 뜻인데, 이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양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고, 양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양반 여기 있고 밑에 이제 천민, 평민 이렇게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전쟁, 아까 봤던 이 전쟁 때 전쟁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돈은 누구한테 있죠? 부자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애들한테 공명첩이라고 하는 걸 팔았습니다. 공명첩. 이거 명예 벼슬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에 너무 양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양반한테도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때 뭐 안 좋은 일만 있었느냐? 서민들이 이제 화폐가 돌기 시작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 문화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서민들만의 뭐 옛날에는 문화라고 하는 건 양반들이 누리고 서민들은 일만 죽어라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화면을 그리고 이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정조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도 정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마음껏 그냥 휘젓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로 잡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그 양이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를 쫓아내고, 우리나라 다른 너희들하고 교류하지 않겠다. 즉 폐쇄 정책, 오늘날로 말하자면 폐쇄 정책, 쇄국 정치를 펼칩니다. 쇄국 정치 하는데, 뭐 그 당시 입장에서 뭐 당연한 뭐 그때 풀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역사에 알 수가 없죠. 뭐 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일본처럼 강대국이 됐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바로 그 시기에 먹혔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 아들이 이제 고종이잖아요. 고종도 참 좀 딱한 왕이긴 한데, 뭐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휘둘렸다가, 뭐 젊을 때는 이제 와이프 이제 인비 또는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여기에 휘둘리죠. 이제 민씨 세력한테. 그리고 한필이면 또 이제 이때 서양 친구들하고 일본 제국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되게 압박하고 있는 처지였고,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사실 뭐 나라가 망한 것이 다 임금 탓이라고만 보기는 좀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어찌됐든 간에 이때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나중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비가 죽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다 고종이 조선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국이라고 자칭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중요한 왕들 뭐 태조라든가 그다음에 정조가 왜 중요하냐면 고종이 정조 계열의 이제 후손이거든요.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도세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또 황제로 추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쉽지만 이제 결국은 일본에게 망하죠. 바로 망한 건 아니고 이제 을사조약, 지금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죠. 늑탈당했다, 우리가 억지로 맺었다 해서. 그리고 여왕제는 항일의병 사건. 근데 뭐 결국은 나중에 정미 조약인가 하여간 그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죠. 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이 부분도 이제 다루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드디어 광복 독립을 맞는데 이 광복이 우리나라 순수한 힘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 유럽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된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 온전한 김구 선생이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문제는 광복이어서 바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분단됩니다.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긴 해요. 그다음에 남한 대한민국 하는데 이제 대결 모드가 되죠. 그냥 서로 뭐 대결하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전쟁까지 갑니다. 이게 그 잘 알죠? 6.25 전쟁 비극 이제 해가지고 우리 사회 교과서는 여기서 이후 근대사, 근현대사, 현대사는 안 나오고 여기서 교과서가 5학년 2학기 교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은 이제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